안녕하세요. 더바른 컨설팅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요, 수성고 아이들 입결이 좋은 이유입니다. 비결이 뭐냐? 제가 이걸 찍은 이유는 며칠 전에, 뭐 그동안도 많이 들은 이야기지만 며칠 전에 어떤 만난 학부모님, 비수성구에 계신 학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이 수성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매번 좀 비슷해요. 아, 그만 시키가 뭐 할 낀데? 아, 별나다 별나. 야, 수성구 별거 있나? 망하는 나라가 더 많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수성구 있으면서 좀 많이 들은 얘기예요. 근데 제가 또 애들을 가르치고 지도를 하면서 이 아이들이 정말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뭐 구독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크게 뭐 논란이 된다거나 뭐 학원 앞에서 누가 시위를 하진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본 그대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 관찰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지금이 겨울방학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2월인데요. 겨울방학 내내 자습을 운영해 봤습니다. 제가 10to10이라는 자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봤어요. 하루에 12시간입니다. 교실 생김새가 아래와 같아요. 제가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미술 능력이 대단하죠? 여기 보시면 이게 책상이고요. 앞에 동그라미가 아이들입니다. 벽을 보고 쭉 앉아 있고요. 여기가 선생님 자리예요. 선생님이 이쪽을 보고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자습 내내. 아이들 감독을 해야 되니까요. 뭐 관리형 독서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제가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앉아서 아이들을 보면서 느낀 점 가장 큰 게 뭐냐? 엉덩이 힘이 다릅니다. 아이들이 보통 한 번 앉으면요 2-3시간은 힘들지 않게 앉아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제일 처음에 엉덩이고요, 그 다음이 집중입니다. 앉아서 집중하지 않는 아이도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애초에 앉아서 오래 못 버티는 아이들이 많죠. 특히 초등학생. 앉아 있는 것도 훈련을 통해서 길러지는 능력입니다. 좀 혼도 나보고 좀 깊은 내용도 가지고 한번 씨름도 해보고 그 경험이 있어야 차츰 늘어나요. 이 아이들 엉덩이 힘이 장난 아니에요. 2시간 앉아 있는 걸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훈련이 그만큼 많이 됐다는 거예요, 이미. 참고로 이 아이들은 초6부터 중2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이죠. 2-3시간을 전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2-3시간 일어나는 것도 보통은 그 어디 학원 수업을 들으러 가야 한다거나 화장실을 간다, 가는 김에 물을 마신다, 이런 거죠. 물 마시러 나갔다 들어와서 좀 있다가 또 화장실 가고 이런 애를 보질 못했어요. 두 번째, 앉아서 집중하는 능력도 제법 좋았습니다. 옆에서 많이 혼내고 하니까 습관적으로 앉아있는 애들도 있어요. 앉아있는데 머리는 딴 생각하거나 멍 때리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 앉아있는 시간에 실제 효율이 제법 높았습니다. 계속해서 눈알이 움직이고 펜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한 번씩 돌아보면 페이지가 계속 넘어가 있어요. 그리고 노트가 착착착착 정리가 되고 있어요. 문제가 풀리고 있다고요. 이게 이 어린아이들이 이미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더라. 그 다음 플래너를 작성합니다. 대부분 플래너를 쓰는데요, 잘 써요. 이 플래너 쓰는 게 왜 중요하냐?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세요. 아니, 아침에 딱 일어나면 내가 할 일 탁탁탁탁, 학생이 맨날 돌고 도는 건데 오늘 할 일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야지 그걸 꼭 플래너 써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플래너를 쓰면 기획력이라는 게 생겨요. 내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걸 글로 써보고 내가 써놓고 나서 그걸 실제 실행한 거랑 비교해보면 100% 같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절반도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이 플래너를 계속 쓰면서 내가 단위 시간당 실제로 할 수 있는 양, 그리고 나한테 가장 효율적인 끊어가기 시간, 그리고 과목의 순서, 배분 같은 것들을 알아가게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다시 기획을 하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점점 기획력이 좋아집니다. 이 기획력이 좋아지는데 밑바탕이 되는 요소가 바로 메타인지죠. 방금 말씀드렸던 나라는 사람의 능력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만한 책 주고 언제까지 다 읽을래? 그럼 내일까지 다 읽을게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해봐라. 다음날 오면 반도 못 읽습니다. 너 어제 왜 다 읽는다 그랬어? 그럼 다 읽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라고 얘기해요. 주어진 시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계획 자체를 못 잡죠. 플래너를 쓰면 그런 능력이 좋아지는데 이 아이들은 이미 습관적으로 플래너를 잘 쓰고 있어요. 대부분의 평균적인 대한민국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과는 다릅니다. 그 전에 이미 많은 노력을 해서 자기만의 좋은 습관들을 형성을 해 놓은 아이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지금 몇 학년인가요?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성구 안에 있는 중학교 재학 중인 거 맞나요? 네. 지금 학생은 본격적으로 공부다운 공부는 언제쯤 시작했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외국에서 생활했어서 한국 들어오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국에 있는 동안은 공부를 거의 안 했나요? 그건 아니고 계속 선행도 하면서 그 외국 공부도 병행을 했습니다. 한국식으로 이제 본격 입시 공부는 중1 정도부터 했다. 하지만 그 전에
공부는 계속 하고 있었다. 네. 지금 그러면 국영수 진도가 각각 어느 정도 나갔나요? 국어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풀고 있고 수학은 이전까지는 다 기본은 1회독씩 했고 영어는 수능 모의고사 풀고 있습니다. 학생 지금 그러면 학교를 가는 평일하고 네. 학교를 가지 않는 주말 같은 날하고 순공 시간이 각각 어느 정도 되나요? 평일에는 학교 갈 때는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하는 것 같고 주말에는 9시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순공 시간이 제법 많네요. 네. 그렇게 자습하다 보면 대략 한 몇 시간쯤 넘어가면서 특이점이 온다. 완전히 몰입한다라는 기분이 드나요? 과목별로 한두 시간씩 하면은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루 전체를 봤을 때 몇 네.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르다 느끼나요? 그래도 6시간은 해야지 공부를 좀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6시간이 넘어가면서 쭉 빠져드는 기분이 든다. 올해 25년도 새해 들어서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은 날이 며칠이나 되나요? 하루 있습니다. 하루. 네. 지금 2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는데 네. 설날도 있었는데 그래도 조금씩은 했죠. 그래도 조금씩은 하고 쉰다. 대단하네요. 본인 주변을 둘러보면 주변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많나요? 대부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하나요? 그러면 그 학생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정도로도 네. 충분하지 않다. 네. 해도 끝이 없다. 방심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주변 환경이네. 네. 지금 선생님이 봤을 때 학생 방학 때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네. 이만큼 공부하고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자신감은 생기나요?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큼 했는데도 자신감이 안 생겨요? 자신감이 안 생긴다기보다는 이제 주변에 똑같이 다들 열심히 하니까 저도 그만큼 더 해서 이번에는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보겠습니다. 학생 앞날 응원합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자, 간단한 인터뷰를 보고 왔습니다. 아직 어린 학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얼굴은 노출하지 않았고요. 학생 개인의 의견입니다. 제가 시킨 건 아니에요. 자, 결론적으로 수성구 애들이 입결이 왜 좋냐? 이유 볼까요? 인구가 230만 정도 되죠? 인구 230만 대도시입니다. 옛날에는 제3의 도시였고 지금은 인천한테 밀렸죠. 그래도 대도시입니다. 여기서 집결합니다. 공부에 관심 있는 분들, 욕심 있는 분들이 여기 다 모여요. 이 좁은 동네에. 그러니까 당연히 좋겠죠. 그 다음 환경이 좋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이 동네 아파트 값이 어마어마하죠. 전세로 들어오려고 해도 비쌉니다. 다들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어요. 사실입니다. 경제력과 학력이 비례한다는 서울대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죠.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 다음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요. 도태되는 학생이 많습니다. 탈수성 해버리죠. 중학교 때 내신이 안 나와서 고등학교 인문계 진학이 불투명하다. 그러면 중2부터 해서 막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나마도 잘하는 애들만 남는 거예요. 요게 피상적인 이유입니다. 이것 때문에 수성구 입결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수성구 모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요. 물론 놓치는 분도 많죠. 그런 분들이 컨설팅으로 오시죠. 시작 시기를 안 놓치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수, 영탐, 예체능 전부 막 이것저것 많이 시켜보고 우리의 재능이 어디 있는지, 뭐를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 하다못해 영어를 해도 영유를 보내고 영유랑 연계되는 학원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 교과 영어로 언제 넘어가야 될지, 문법은 언제부터 시켜야 될지 이런 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기 때문에 어떤 것 한두 가지를 놓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안 시키고 놔뒀다가 아이고 늦었네?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시작 타이밍을 많이 맞추는 편입니다. 그 다음 서포트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예전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부모님의 조력이라는 건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게임으로 치면 애가 아이템 하나 더 갖추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걸 말할 이유가 없죠. 이 수성구 특히 범어동 부모님들 서포트를 굉장히 합니다. 그런데 이 서포트라는 게 단순히 물론 돈으로 하는 서포트도 많습니다. 국수, 영, 과 학원은 기본적으로 거의 다 보내시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수학은 2군데를 보내시기도 하고요. 영어도 2군데 보내는 분도 많죠. 또 학원도 하면서 과외를 겸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겉보기 서포트도 있지만 라이딩을 해준다. 애 시간 로스 나는 걸 줄이기 위해서 학원에 딱딱딱 라이딩 해준다. 이것도 일종의 서포트죠. 이걸 별나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 어머님들이. 하지만 애한테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덧붙여서 이런 것들이 다 더해져서 정서적 서포트를 많이 해줍니다. 애한테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를 해주지? 우리 애가 지치지 않게 해주지? 어떻게 하면 우리 애랑 나랑 한 팀이 돼서 같이 으쌰으쌰해서 이 입시라는 레이스를 함께 완주할 수 있지? 고민하시기 때문에 정서적 서포트를 많이 해주세요. 애야 넌 공부만 열심히 해라. 나머지는 엄마가 도와줄게. 이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게 가장 중요하죠. 아이들 노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실제로 보신 분들은 그렇게 쉽게 폄훼할 수가 없어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초6이 12시간씩 자습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헛짓거리를 한 번도 안 해요. 한 번도 졸지 않아요. 2-3시간에 한 번밖에 안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하게 공부해요. 이거를 섣불리 수성구 애들 그렇게 해봤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이런 거
이 서포트 중에서도 돈으로 하는 서포트 이런 것만 보고 들으시는 거예요. 실제로 아이들 정말 열심히 합니다. 아까 인터뷰에도 보셨겠지만 열심히 하면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 힘들어하는 과정 겪고 나서 성취감도 느끼고 또다시 슬럼프를 만나지만 극복하면서 다시 성장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그런 입결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환경 덕분에 애들이 잘한다 라는 식의 발언은 제가 볼 때 비난에 가깝고 본인이 이렇게 해보지 않았다라는 걸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범어동 아이들, 수성고 아이들 변호한다고 할까요? 커버친다고 할까요? 급하게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자부심 느끼시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